도쿄 한가운데거든요. 세타가야구는 교통 편의성은 물론 상권 역시 잘 발달해 있는 지역.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도쿄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여기가 도쿄에서도 굉장히 번화한 곳인데 빈집이 있어 보이진 않거든요. 이런 데 빈집이 있는 건가요? この世田谷区のこの三軒茶屋というのはたくさん商店街があって、若者にも大人気なんですけれども、ちょっと道の中に入ると戸建てが多くてですね、今空き家が非常に増えているエリアでもあります。 실제로 번화가 사거리에서 100m쯤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すぐこうやって空き家があるんですね。 이게 빈집인가요? はい。これがまさに全く管理されてない空き家になりますね。大体今15年以上このようになってるっていうことで、ここの土地の資産だけでも6億ぐらい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るんですね。 자산 가치로 따지면은 60억. 60억이요? 60억? 60억 원의 자산 가치가 ちょっと上がっねて見てみましょう。 조심하세요. 気をつけて。 예, 조심하세요. 이야, 우와, 오. まあ玄関も開けっぱなしで屋根も崩れそう。 위에 이거 다 아. 쳐놨네요. 내려앉을까봐. 이 안에 うん、 풀들 막 자란 거 そう。 아무도 관리를 안 하니까. ね 선생님, 60억이면 너무 아까운 곳인데 이렇게 빈집이 된 요 집에 좀 사연이 있을까요? やはり少子化とやはりその高齢化、この2つが進んでいることが一番大きな要因だと思います。でやっぱりそのお子様がいなくて、で相続が、たくさん相続人がいて話し合いをしなくちゃいけないので、そこでやっぱり揉めて名義も変えられずにこのまま売れずに空き家になっている。 살기 좋은 동네로 보이는데요. 여기 빈집 있다는 게 참. でここの空き家なんですけども、 이것도 빈집입니까? 와, 이거 뭐 창문에서. ね、草がいっぱい生えちゃって、上も 그러네요. 저 위에도 안에가 정글처럼 돼 있나 보네. 이 나무가 완전히 바깥으로 うん 꽉 차 있나 봐요. ここの所有者はでクリーニング店やってらして、そうですね、高齢になってお仕事ができずになって、お体の具合も悪くなって一人で生活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高齢者の施設に今入っています。でお子様がいらっしゃらないのでこのまま空き家になっていますね。はい。 세타가야구에 있는 빈집만 5만여 채. 빈집들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もう日本は非常に台風とか地震が多いので、こういうものが飛んできて人に危害を加えたり、あとは結構犯罪で使われたりしています。 범죄. 最近東京の方では飲食を経営している夫婦がまさにこの空き家の中で殺人をして事件になったケースもありますので、やっぱりこういう空き家というのはいろんな意味でリスクがありますね。はい。 관련 시민단체까지 생기며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인 상황. 도쿄 전역에 걸쳐 확산되고 있는 빈집은 지난해 90만 채에 육박했습니다. 日本においては2040年が高齢化のピーク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全世帯の3分の1が高齢者というふうに推測されていて、そのうちのさらに 32.6% がお一人様の高齢者というふうに予測がされています。この空き家の数もですね、何も対策をしていかないとどんどん増えていくというふうなところで非常に深刻な問題だと考えています。 저출산 고령화가 어떤 문제를 가져오게 될지 우리가 생각보다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어느 날 쓰러져서 요양원에 가든지 아니면 갑자기 사망을 했을 때 내가 살던 집이나 내가 살던 빌라가 어떻게 될까를 지금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저 살 사람이 없어서 값싼 집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쿄야 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권리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자식이 없는데. 하나하나 생각할 게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도쿄에서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초등학교 통폐합은 일본 사회가 맞닥뜨린 또 다른 현실입니다. 일본 전역에선 최근 10년 동안 2,000개 이상의 초등학교가 사라졌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했던 도쿄의 한 중학교. 이곳 역시 용도가 바뀐 지 오래입니다. 13年前に特別養護老人ホームの方に改装しまして、使わ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中学校の面影としてはご覧いただいているようなこちらの長い廊下が、学校の面影としてあります。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공간엔 이제 몸을 을탁한 고령자들이 있습니다. その時に娘と一緒にここに来た。送ってきて入学する時に。廃校になるっていうのを聞いた時はいかがでしたか？やっぱ寂しいと思ったんじゃないかな。時代だからしょうがないのかとは思うけど、やっぱり先行きはちょっと心配ですね。 1980년대 처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구조가 변화해 왔습니다. 문제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 여전히 많다는 사실. 일본에선 결혼 대신 취미 등을 통해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와우. 사회적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와, 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뭐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캐릭터 용품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평생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갈수록 늘어 이제 남성의 경우 무려 4명 중 1명 이상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結局そういった、推しやペット、喜びを求めるというのは家族や自分の子供といったものに対する気持ちを肩代わりさせるものであって、それが非常にそういったその行動パターンが増えてるってことはそういう指標ですね。そういう満たされない人がたくさんいるんだということの一つの表れとして理解した方がいいん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일본은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쇠락하고 마는 것일까요? 주목해야 할 건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간은 우리보다 높았고 1명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었던 건 일본의 청년 세대였습니다. 출신 지역이 저마다 다른 이들은 쉐어하우스에 함께 거주 중입니다. 곤방와. 예,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저희가 오게 된 이유는 혹시 한국이 요즘에 저출산 문제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혹시 아시나요? 네. 오, 알고 있습니까? 그럼 혹시 한국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0.75とか。そんな感じな気がする。 자네? 어떻게 알았어요? なんか見たことある気がします。どっかで。 아, 뉴스에서. 그래도 이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을 겪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힌트를 얻기를 좀 원하고 왔어요. 이 중에서 나는 결혼을 하고 싶다 하면은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오, 아이도 낳고 싶다. 오. でも大変な時にそばにいてくれるパートナーがいることは幸せなことだと思うので、いずれは結婚したいなと思います。産むんであれば兄弟2人以上は欲しいな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でも僕は結婚したいのがまず子供が欲しいから、そこの段階をやっぱり経験したいなっていうところがすごい大きくて、はい。
3명이나 4명 낳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4人は多いかな。3人ぐらいまで。3人ぐらいまでですかね。 3명. 실제로 일본에서는 20대에 결혼하는 청년들의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일본에서 요즘에 취업하기가 쉽나요? 어떻게 취업이 좀 어렵나요? 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私はその大学出る時にもう仕事決まってるっていうのが、まあ、日本だと結構一般的で、大学3年生くらいから1年間くらいかけて就活して、4年生の頭には結構決まってて、あとちょっと楽しんで就職するっていう。 다들 그러셨어요? 좀 쉽게 들어갔습니까, 저렇게? そうですね。 저희는 대학 졸업하고 한 1, 2년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막 점수 올리고 막 그렇게 퇴사 들어가요. 한국에서는 신혼부부들이 집에 대한 부담이 엄청 높거든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좀 어때요? 그 집을 사야 된다는 압박감이 굉장히 높습니까? 普通にみんなマンションとか借りてる人多くないですか？いきなりは買わないよね。同棲してる。ああ、確かに確かに。 그러면 결혼할 때 집값이 막 크게 부담되거나 그런 케이스는 잘 없겠네요. それはないよ買うってね。いうのは。 와, 그건 좀 놀라워요. 서프라이즈. 또 그 한국에서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 남녀 갈등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거든요. 일본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男女の葛藤っていうのは何ですか。 Fight each other. なんかカップルでっていうことですか？それとも職場でとかですか？あんまりそういうのないですよね。そういうないかも。説は聞いたことない。 아, 일본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다. 그러면은 그 일본에서 이 출산율이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걸로 보시는지. 私はあんまりもう落ち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会社とか、まあ、政府もなんか精一杯サポートを今多分してる状況なので、私が産むっていうふうになった時は今よりも働きやすいだろうし、育てやすくなっ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からです。 もう自分が先陣を切って仕事と家庭と両立できていたらいいなというのが理想です。 일본도 결코 만만한 사회가 아닌데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짐이 가벼워 보였어요. 일본 청년 4명 중에 아무도 결혼할 때 집 살 걱정을 하는 친구가 없었고 심지어 뭐 취직 걱정하는 친구도 없었고 확실히 일본 청년들보다 우리 청년들의 짐이 그동안 무거웠다. 일본 청년들의 밝은 에너지와 미래의 낙관적인 모습. 이 뜻밖의 모습들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1999년에 일본에 처음 왔습니다. 교수로 부임해서 일본에 왔는데 1991년에 버블이 끝나고 일본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후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함께 혹독한 불안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제가 일본 사회가 굉장히 평온해졌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굉장히 20년의 혼란을 겪으면서 아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인식을 공유하게 된 것 같아요. 청년이 정규직이 아니고 청년의 일자리가 불안하면은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에게 정규직을 되도록이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청년들도 훨씬 더 편해지는 것이고요.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주는 분위기 그런 점은 좀 부럽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우리와 크게 달랐던 점은 일본 청년들이 주거 문제에 큰 부담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지난 10년간 집값이 오르긴 했지만은 집값이 오르는 것이 굉장히 가팔라서 내가 집이 없기 때문에 나는 벼락 거지가 되는 것 같아. 나는 정말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곤해. 이렇게 느낄 정도는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월세가 많고 또 공공임대도 많기 때문에 내가 집이 없다 하더라도 어디 들어가 살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없습니다. 韓国の場合非常に若い世代が結婚しにくい条件がいっぱい
揃っているような、その日本の若者と韓国の若者が置かれている状況の違いをつぶさに調べることによって、少子化っていうのはどういう原因で起きるのかっていうことがかなりはっきり見えてくる可能性があるので、非常に重要な部分だと思って注目をしています。 도쿄 인근에 위치해 있는 위성도시 지바현. 오이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특별한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아이고 애기들 너무 이쁘다.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뻐. 필리핀과 호주에서 만남을 이어가다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한일 부부. 저희는 2016년에 결혼했으니까 29살에 둘 다 동갑이에요. 첫째 아들 하루, 또 우리 이제 태어났을 때 사진 찍은 거예요. 5살, 3살입니다. 3살. 네. 일단 두 분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한국인이고 이제 일본에 2016년에 온 권민호라고 합니다.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키웠다? 잘하다. 자랐던 일본 사람이 유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는 요즘에 20대에 결혼하는 분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이제 아이를 안 낳기도 하지만 늦게 낳는 나라가 됐거든요. 일본에서는 20대에 결혼하는 분들이 어떻게 좀 주변에 많이 보입니까? 네. 보여요? 네, 많아요. 많아요. 네. 30歳がやっぱり境目だと思います。みんな30歳に向けて結婚したい。で結婚したらやっぱり子供が欲しい。考えてみたら結婚したくないって言ってる人はあんまいないかもしれないです。 일단 제 회사 후배들 같은 경우도 신입으로 들어오면 한 만 나이로 23, 24 이 정도가 되니까 경력 쌓고 대리급만 돼도 27, 뭐 이 정도밖에 나이가 안 먹으니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부분도 이유인 것 같아요. 27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예. 그 사회생활, 사회 경력이 쌓이니까 27 정도면 어느 정도 갖춰지니까 결혼할 상대도 찾고 연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라고 느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인 것 같아요. 돈.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결혼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그럼 어떻죠? 일본에서는 지금 와이프랑 만난 것도 그냥 돈보다는 그냥 결혼하고 싶다 이 친구랑 해서 결혼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크게 경제적으로 준비를 한 상태에서 결혼한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진입 장벽이 좀 낮지 않나. 그리고 또 진짜 궁금한 게 한국에서 또 애를 안 낳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흔히 말해서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 일본의 이 뭐 교육비 같은 거, 아이 키우는 비용 어떻게 좀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いや韓国に比べたら全然だよね。全然韓国は高いですよね。 증세 이거 뭐예요? 전혀. 韓国のお父さんお母さんはなんか子供のためにもっと私がってやってあげなきゃいけない責任感みたいなのがすごく強いなって感じます。私とか周りの日本はなんて言うんだろう、見守るスタイル。 실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끝나는 오후 4시. 아이들 하원은 아내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はるおっとっとっとっとダメ乗って乗って乗ってじゃあどうすんのどうやって帰んの 집에 가기 전 아이들과 함께 꼭 들르는 곳은 동네 놀이터. 아이들이 더 성장한 후에도 부부는 사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行け行け 사람마다 너무 다르긴 한데요. 수험생이 되면은 일본도 학원이 있고 거기 학원을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사교육이 비용이 들긴 하는데 수험생이 아닌 경우에는 많이 학원을 안 가는 분위기고 학원보다는 약간 이제 부활동,
운동 같은 거 이런 거 시키고 하면은 그렇게 사교육 비용은 크게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선 초등학생도 5개 가요. 학원 5개. 일주일에 적은 거예요. 줄여서. この話を日本でするとみんなに「えー!」って言われます。嘘でしょって言いますみんな。 하지만 부부에게도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원래는 정규직 직장이 있었던 아내. 子供が生まれる前は空港で働いていたので5時前に家を出てでも夜に帰ってくるの8時っていうもう本当仕事でしたね。子供が一番になったのでもうこの仕事じゃなくてもいい子供と一緒に過ごせる時間を優先して仕事の内容よりも時間で決めました。なので今はただの事務員事務のおばちゃんです。 기혼 여성들이 정규직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는 건 일본 가정 내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풍경입니다. 내가 파트타임을 하게 되면은 내 커리어가 끊긴다. 그러면은 뭐 내 소득이 좀 내려갈 수도 있고 일본에서는 약간 그런 걱정은 없습니까? ある、あると思います。でも私は子供を産んだから今は子育てを楽しみたいだからパートタイムでいいっていう人もたくさんいます。最初仕事を辞めなきゃいけないんだって思った時はちょっとって思う気持ちがないと言ったら嘘になりますけどでも子供が生まれてこうやって見たらわーってこんなに可愛いことしかも一生じゃないもう本当に限られた時間を私が一番一緒にいられるんだって思うと何票にごめんねっていう気持ち私ラッキーかな嬉しいっていう気持ちの方が大きい周りもそう言ってますね。 결혼을 하고 육아를 하게 된 여성들은 이미 경력 단절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그 경력 단절이 발생한 여성들이 이제 시장으로 다시 오면서 일본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여성들이 갈 수 있는 그 비정규직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일자리가 많고요. 일자리가 많으니까 계약이 끝나도 내가 또 갈 곳은 있어. 너 뭐 내가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을 좀 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전체 여성 고용률도 일본이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런 환경의 영향 때문일까요? 이 부부와의 만남은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가 주는 가치, 아이가 주는 행복을 그 자체로 평가하지 않고 그걸 돈으로 환산을 해요. 이런 문화가 새로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일본도 그럴 줄 알았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저기도 출산율 낮잖아요. 물론 우리보다 많이 높지만. 근데 가서 느낀 거는 그 변화가 야, 우리나라만의 변화일 수도 있다. 일본에 가니까 막상 그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쳤던 가치를 일본은 아직 가지고 있구나.